이번에 상설전을 새로 개편했다고 해서 내금 뛰어왔거든요. 이런 방식의 전시를 나 처음 봤어. 너무 신기해. 이번 전시에 상설전 유물로 왕비 유물 많이 내보냈는데 너무 예쁘지? 색상도 너무 예쁘지 않아? 자, 여기는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런던의 버킹엄 궁전도 가고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여러 궁전들을 가는 게 여행의 필수 코스라면 서울에 왔으면 당연히 여기를 와야지.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왔습니다. 짜잔! 이번에 상설전을 새로 개편했다고 해서 내금 뛰어왔거든요. 마침 하교관님. 하교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전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희 이번에 상설전시는 기존에 있던 저희 박물관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왕실의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보나 업책, 그리고 왕비의 복식 같은 것들인데요. 그것을 조선국왕 왕실생활 2개의 전시실로 개편하였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는 왕비와 관련된 많은 소장품들을 특별히 새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쁜 것도 많겠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게 유리장도 좀 크게 만들었고요. 보시면 굉장히 조선 왕실의 위엄과 아름다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필수로 국사, 세계사를 세트로 다 배워봤는데 태정태세, 문단세 외워봤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조선에 이렇게 국왕들이 많이 있는데 임금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장님의 상징은 결제도장이듯이 임금의 상징은 국세. 그 국세를 정확히는 어보라고 하거든요. 임금 어자를 써서 어보 보러 가자. 특히 일제시대 지나면서 해외로 많이 반출된 어보들이 있었는데 어보들이 또 대거 해외에서 환수되어 오기도 했었고 국내에서 잘 지켜지던 어보들도 있었고 조선의 어보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오래오래 장수를 상징해서 나라의 명운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여기는 지금 어보들 볼 수 있고 또 조선 국왕 왕의 상징을 하나 뽑으라면은 1월 오봉도. 화폐 도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몇 분들인 건데 그 중에서 왕은 누가 있어요? 왕.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 도안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 여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뭔가 왕이 앉아 계시는 곳. 이 곳 자체가 지금 경복궁이지 않습니까? 경복궁 안에서 임금이 정무를 보던 곳이었는데 그 임금이 앉았던 의자, 어좌라고 합니다. 어좌가 이렇게 있고 어좌의 장식은 붉은색 바탕에 빛 용무늬를 갖다가 쫙 넣은 장식이고 그 어좌 뒤에는 실제로 저렇게 1월 오봉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멸할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 태양과 달, 그리고 오봉, 5개의 봉우리가 있는 저 우직한 산, 절대 없어지지 않을 존재들, 약간 십장생과도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바다, 혹은 뭐 바위, 오래 사는 소나무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을 딱 보면 약간 현대적인 반추상 회화처럼 보이는데 왕실에서는 거의 이제 패턴화 되다시피 한 이런 걸 도식화됐다라고 하는데 늘 항상 이런 형태로 그리는 걸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왕실 그림으로 뒤에 배경으로 깔고 1월 오봉도의 양쪽에는 이제 꽃을 장식을 했는데 이런 꽃을 궁중채화라고 해요. 생화 아니야. 생화 아니고 궁중채화라는 인공의 인조꽃인데 왜 인조꽃을 했게? 시들지 않게요? 역시 배운 게 있어 이제.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궁중채화도 만드시는 분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왕자로 태어나면 좋겠다 싶지만 고달퍼 왜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여기 보면은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과정을 그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 어딥니까? 성균관대학교. 600년 전통의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구. 성균관에 왕세자도 입학을 해서 같이 동료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 장면.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고생 시작이다. 여기도 이제 야심차게 이걸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의 전시를 나 처음 봤어. 너무 신기해. 그동안은 우리가
보통 박물관 전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진열장 안에 하나씩 놨는데 왕실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 어보와 어보를 보관하던 그 상자를 다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한국 특유의 공예 기술도 보이고 칠을 하면서 사군자도 그려놓고 용 그림도 그려져 있고 글도 그냥 쓰지 않아요. 옥에다 썼네. 이런 옥 위에 금으로 옥 색깔이랑 금 색깔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네. 우리는 임금의 이름을 정조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의 실제 성함은 이산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왕의 존호를 이제 붙이고 그것을 이제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왕실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새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금님이 살았던 국왕의 공간을 보게 되는데 우리 광화문 복원공사 하면서 뭐가 중요했었냐면 해치상, 해태라고 하는 그 해치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 해치는 뭔가 상상의 동물이고 화재가 나지 않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 해치상들은 궁궐 곳곳에 배치가 됐었고 그것들만 이렇게 모아놨지. 강아지보다는 좀 더 위험 있게 생기는데 정말 동글동글 귀여운 그 해치상들이 여기 쫙 다. 이 용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을까? 지붕 장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복궁 내에 경회루라는 누각과 그 주변을 에워싼 연못이 있어요. 그 경회루 연못에서 용이 나왔어요. 연못 안에서 왜 용이 나왔을까? 너무 신기하잖아.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를 찾아봤더니 용 2마리를 한 쌍을 만들어서 연못 안에 풍덩 청동을 만든 용을 집어넣어서 화재를 방지하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경회루 연못 속에 살면서 경복궁에 불이 나지 않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신령스러운 종교적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불이 나는 게 제일 무섭지. 그래서 항상 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이제 없는 거야, 경회로. 이제는 없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그 소화기를 여러 곳에 배치하고 있으니까.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 물 이렇게 있는 거야. 용 이렇게 배치하고 한 게 드무라고 해서 물을 담은 항아리 드무. 경복궁 전각에 가면은 건물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 그거 쓰레기통인 줄 아는데 아니 쓰레기통 아닙니다. 그 물통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불이 났을 때 급하게 그 물로 불을 끄는 그런 용도였지 않을까. 이쪽에서 왕의 삶을 봤다면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왕비의 삶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상설전 유물로 왕비 유물 많이 내보냈는데 너무 예쁘지. 색상도 너무 예쁘지 않아? 약간 찐파랑에 이 빨간 포인트. 이게 화롯인데 화롯이라는 게 의례 때 입는 서양으로 치면 약간 웨딩드레스 같은 드레스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면 이렇게 의례를 치르고 왕비로서의 또 어보를 받고 왕비 책봉 때 어보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조선의 왕비 아무 역할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왕비도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왕비도 어떤 의견을 써서 그 의견에 공식적인 인장을 꽉 어보로 찍어서 남기기도 했던. 근데 사실 왕비의 정치 행위라는 게 우리 지금 이런 정치가 아니라 왕실에서의 행사들, 이를테면 왕실에서 하는 제사 지내는 거 혹은 뭐 결혼을 한다거나 왕실 의례가 국가적인 정말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일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잠 의례라고 해서 예전에 왕실에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약간 보여주기지만 아니면은 누에를 길러서 직접 실을 잡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왕실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노동의 모범을 보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친잠 의례라고 하는데 그 친잠 의례를 할 때는 여성의 노동이기 때문에 왕비 쪽에서 이제 탁탁탁 결제를 했던 겁니다. 왕비의 절제.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래,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거야 저거. 뮤지컬 명성황후 같은 데서 조선의 왕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 왕비의 머리 장식, 세부 장식 하나하나가 정말 화려하고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 막 다 해서 이제 우리도 저렇게 화려했으면 자랑스러워.
사치를 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위엄을 보여주기였던 거고,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그냥 마냥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부심? 한 땀 한 땀의 그 귀함을 볼 수 있는 이 자수공예들. 서양에서는 테피스트리라고 해서 이게 카페트 같은 걸 문양 넣어서 장식해 놓고 사용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수 장식들이 있었고, 이 자수 장식들에 잠기는 그림들은 뭔가 평안함,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샤넬백을 산다거나 구두를 산다거나 명품 소비를 통해서 플렉스 하잖아. 예전에는 이렇게 놀이개가 가장 눈에 잘 띄는 화려한 장신구였기 때문에 이런 거 산호잖아, 산호. 진짜 산호. 그냥 큰 거 그대로 다 쓴 거고, 놀이개로도 사용했었습니다. 진주 하나를 하나를 박아서 꽃잎을 표현한 이것 봐. 가락두도. 예전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7기 전시 때 몇 개 작품들 보기도 했었는데, 이건 실제로 사용했던 왕실 유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줍니다. 오칠, 얼마나 뭐 공들여서 오칠을 해서 만드니까 상자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물이 새지도 않고 변색되지도 않고, 모서리에 금속으로 양식 넣었고, 문양들은 정말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게, 여기 보면 이제 십장생도의 축약판 같은 사슴도 있고, 내면에는 매화나 대나무 같은 사군자들도 그려 넣었고, 책상, 공부할 책상. 나 이런 책상에서 공부하면 나 진짜 고시 합격했을 것 같아. 미니멀한 이런 디자인도 잘 보면 한국 조선 왕실 문화가 되게 별거 없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번에 생각 싹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또 화려한 귀여운 거 너무 많지? 이 사방등은 요즘 무드등 이런 거는 한지를 발라서 등을 만들어서 안쪽에 불을 켜게 했는데, 그 은은한 게 너무 예쁘고 컬러도 빨간색이랑 녹색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구찌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칠기 문양, 붉은색으로 주칠을 해서 붉은색 화려한 느낌이 나게 해서 그 안에 자개, 큰 조개의 안쪽 껍질에서 파온 영롱한 무지갯빛이 도는 그 자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요거는 화각이라고 하는 건데, 뿔을 얇게 만들어서 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 요거는 3층 장인데 화각을 붙이고 그 안에 수도 더해서 정말 화려함 총출동, 온갖 화려함들은 총출동해서 저 안에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용감한 호랑이도 있고, 왕실의 위엄을 말해주는 공작새도 있고, 꽃들이 화려하게, 뭔가 우리 왕실이 늘 이렇게 화목하고 화려하고 따뜻하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구에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쪽에 있는 저 자수들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물이 맞나 잠시 의심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은 오방색이라고 해서 쨍한 색깔들, 빨강, 파랑 뭐 이런 단청 색깔들 같은 것만 떠올리는데, 저쪽에는 파스텔 톤의 좀 더 따뜻한 느낌의 자수 작품들이 있어서 난 좀 놀랐네. 우리나라도 이런 패턴들이 서양 못지않게 꽤 발전했었다는 거를 이런 왕실 유물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우리 들어왔을 때 봤던 왕의 어좌와 1월 오봉도는 일을 하는 오피스 공간에서의 그림들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임금의 사적인 공간에 있었던 작품들인데, 십장생도. 항상 바라는 건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그리고 임금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그림들에 담겨 있어요. 어때? 내 집같이 평안하네? 그래, 왕실 종족이었었던 거야. 왕실 종족이었었던 거야. 그래, 이만큼 보셨으니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소반관. 뭐야?